이제 20일에요. 해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1번. 대리권 없는 의리 그랬죠. 우리가 사례 문제가 딱 나오면 일단 사례에서요, 찾을 수 있는 논점을 일단 다 찾아보고, 그 다음은 나머지 것은 논점에서 못 찾으면 나머지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리권 없는 의리, 갑을 위하여 대리하여,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했다. 무권대리죠? 1번. 병이 상대방이죠? 갑에게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 동그라미. 최고를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의사의 통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의사의 통지는 뭐다? 준 법률행위죠. 최고였으나 확답이 없었다. 여기서 봐봐. 여기서 확답 줄고요. 이것은 발신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신주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신주의는 예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무권대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말이죠. 갑은 이를 추인 틀렸죠. 추인 거절이다. 이렇게. 왜요?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죠. 여러분, 항상 의사표시는 3가지 요건을 갖춘다고 하면 돼. 첫 번째 뭐냐? 의사표시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되죠. 알고. 두 번째는요, 명시적으로. 세 번째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의사표시는요,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요, 을이 갑을 단독 상속이라고 돼 있죠. 무권대리니. 을은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 여러분,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추인을 거절하거나 등기 말소를 주장하거나 그 다음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3번. 갑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줄고요. 변경. 그 다음에 추인. 이렇게요. 여러분, 추인은 뭐죠? 추인은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죠.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요. 변경 줄 것이고요. 또요. 일부라고 써가 변경 밑에다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추인이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동의. 그래서 병의 동의가 없더라도 틀렸죠. 병의 동의가 있어야 추인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 이거 있어야 돼. 자, 4번은요.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게 중요하죠? 대리권을 증명하지. 근데 사실 이것은요,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다 해서 자신의 선택이, 여기가 틀렸어요. 원래는요.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누구의 선택이죠? 상대방의 선택. 무권대리에서 가장 중요하죠? 상대방의 선택이요. 그래서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신의 선택이 틀렸는데, 여러분,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다 해서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그럼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권대리단 말이잖아요. 이런 무권대리인 경우는 뭐가 있죠?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 그럼 본인이 책임지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상대방의 선택이라고 할 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추인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또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 또란 말이 뭐죠? 그리고란 말이잖아요. and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무슨 말이 중요해요? 추인을 얻지 못해야 돼. 왜요? 우리가 무권대리는 추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무권대리는 무효이죠. 무효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져요?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여기서 말할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다 해서 무조건 책임을 진다. 그거는 좀 어폐가 있죠. 알겠죠?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겠죠. 알겠죠?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는요, 자신의 선택이라는 말이 일단 틀렸죠. 5번. 갑이 병에게 추인하죠. 그러면 병은 매매계약을 말 수 없다. 철회할 수 없죠. 추인 동그라미, 철회 동그라미요. 추인은 뭐죠? 확정정 유효죠. 철회는 뭐죠? 확정정 무효로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효력이 없는 것을요, 장량에서 확정정 무효로 만드는 게 철회죠. 그러니까 철회하고 추인은 둘 다 확정적이기 때문에요, 먼저 추인하면 철회 못하고 먼저 처리하면 추인을 못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것을 상호 배타적이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42번은요.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1번 상대방 있는 단독형이죠. 있는 동그라미 있는. 이런 비진이 표시 줄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적용 줄고요. 그럼 상대방 있는, 없는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 있는, 그 다음에 또 써 밑에다가요. 계약. 그럼 만약에 없는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것도 적용도 내도 맞아요. 알겠죠? 없는의 경우는. 다수의 학자들은요, 인정을 하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있는의 경우는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경우는 언제죠? 계약이죠? 계약의 경우도 적용이 돼. 똑같아. 자, 2번.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임을 알았거나 알 동그라미 악이죠?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러면 과실이죠? 그러면 무효가 되죠. 2번 맞죠? 3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줄고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자죠. 이때 제3자는 누구를 얘기하냐? 피용자를 제3자라고 그래요. 피용자. 누구는 여기서 빠진다? 대리인은 빠져. 대리인은 아니에요. 피용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봐봐요. 여기 2번하고 3번에서 시험이 가장 잘 나와요. 2번, 3번이. 뭐라고 나온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여기도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알았을 경우에 무효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아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됐죠? 4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 교환계약 줄고요. 이런 교환계약은 뭐예요? 교환계약. 그럼 여기서 교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가 하더라도 그것은 사기가 아닌데 딱 하나만 알아보고 그랬죠? 교환은 사기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틀렸죠? 그래서 시가를 묵비했다 할지라도 사기가 아니다. 4번이 정답이죠? 5번.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해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의 의사표시, 마지못해 증의 의사표시, 마지못해 이 말은 어떠한 것을 생각을 결국 했다 안 했다? 했는데 결국은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못해 이 말의 뜻은 표의자의 생각, 다른 말로 뭐다? 진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그 의사표시는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맞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그럼 43번은요?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타인의 이마에 권원 없이 식지한 수목 줄고 수목. 권원 없이란 말이 중요해요. 이 수목은 어떻게 한다? 수목은요,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 줄고 이것을 뭐란다? 임야의 부합 이 말이죠. 우리가요, 수목하고 농작물은 다르죠. 농작물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농작물, 그것은 부합 판단한다. 안 하고 경작자의 소유이죠. 그런데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그래서 누구의 소유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다. 이 말이죠. 2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해야 돼. 봐봐.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목적 동그라미 목적.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지상권 위에 이 말이죠. 지상권 위에.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상권 위에는 저당권이 있으니까 지상권은 마음대로 지상권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줄고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포기 못한다. 당연하죠? 포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만약에 이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그럼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럼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연체. 그럼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죠? 지상권 소멸을 청구한다고 해서 지상권이 바로 소멸한 것이 아니죠.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겠죠? 자, 3번. 전세권이 줄고 법정갱신. 여러분 항상 법정이란 말이 뭐죠? 법정. 법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등기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맨 끝에 대항할 수 있다. 원래 우리는 등기를 해야 되지만 법정은 뭐다?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3번 정답이죠. 틀렸죠? 4번.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 점유한다. 여기서 키워드가 뭐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해요. 우리가 유치권이죠? 유치권자는 직접 점유해도 되고 간접 점유해도 돼. 그런데 무슨 말 하면 절대로 안 돼?
채무자가 직접 점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채무자의 직접 점유를 원인으로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한 경우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죠? 그것은 유치권에서 점유는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유치권자 입장,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점유의 상실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이 소멸한다. 그 다음에 5번은요. 부동산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이 설정이 되죠. 그럼요. 임차인이 몇 번이죠? 1번. 저당권자가 몇 번? 2번이죠. 이거 지금 혼동을 묶고 있죠? 그럼요.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임차권은 저당권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우리가 혼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룰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밑에 아무도 없다? 그럼 무조건 소멸하고, 자기 밑에 누군가가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지금 여기서는 1번이 임차인, 2번이 저당권이죠. 만약에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저당권은 소멸하죠.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밑에 있는 저당권자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룰이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그럼 44번은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일단,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걸리지 않아요? 걸리지 않죠? 자, 두 번째.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요, 언제 나오냐? 봐.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소유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 명의의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뭐라 한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소유권은요, 우리가 이제 항상 봐봐요. 불법 점유자란 말이 나올 수 있어. 그럼 불법 점유란 말이 나오면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본다? 제3자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본다. 미등기 매수인이다. 그럼 미등기 매수인 이 사람은 제3자 불법 점유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하지 못하고 매도인을 뭘해서 대위해서 청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기본적으로 그걸 알고 1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줄거요. 줄거어요. 건물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 대금을 전부 지급 줄거요.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매매대금을 전부 다 지급했죠? 그다음에 물건을 인도받으면 이 사람은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고 뭐다? 사실상 소유자는 될 수 있죠. 그런데 불법 점유자 줄거, 불법 점유자는 제3자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유자를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한다? 등기부를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해. 그래서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여전히 매수인이다, 매도인이다. 매도인이죠, 매도인. 따라서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어떻게 한다? 직접 아니고 매도인을 대위, 이렇게.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한다, 이렇게. 자, 2번.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후,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봐봐.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신축은 갑인데 을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보존 등기는 유효, 지금 뭐라고 했죠? 무효인 보존 등기니까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등기는 공신의 원칙에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후 이에 기초해서, 즉 무효인 등기의 기초해서 또 을구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그럼요, 이 을구의 저당권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여전히 무효이죠. 따라서 소유자는 보존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의 말소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요? 보존 등기 자체가 잘못됐으니까요. 진정한 소유자는 자기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요, 이때 등기는 저당권 등기나 또는요, 여기 무효인 보존 등기, 이 등기에 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3번은요,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후 을이 그것을 병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 줄고요, 토지 소유권을 이전,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죠? 건물의 소유, 써봐. 건물 소유자 이퀄 건물 소유자는 대지 점유자가 돼.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죠. 그럼 여기서요, 지금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가 그 건물을 병한테 팔았죠. 그럼 현재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다?
병이죠. 그러면 현재 대지의 불법 점유자는 누구다? 병이다. 누가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죠? 갑. 갑은 누구다? 현재 소유자. 그럼 봐봐요. 우리는요,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행사한다? 물권 청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지의 점유자는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한 을이 아니고, 을이 지금 병한테 팔았죠? 병이 건물의 소유자인가 동시에 대지에 대해서 점유자가 되죠. 그래서 갑은요, 누구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다? 병에게. 병에게 철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이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을, 죄송해요. 지금 토지가 넘어간 것이 아니고, 건축이 넘어간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요,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죠? 그러면요,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다? 토지 소유자? 병이죠. 그래서 병이요, 누구한테? 을에게. 병이 을에게 건물 철거 소송, 그 다음에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병이죠? 병. 그래서 지금 여기 3번은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해서 을이 이것을 건물을 병한테 판 게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죠? 그럼 현재 토지 소유자가 병이죠? 현재 불법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죠? 을이 그러면 대지의 점유자니까 을이 대지의 불법 점유자죠. 그래서 병이 누구한테? 을에게 건물의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틀렸죠? 이 사람은 갑동그라미하고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 이퀄 소유권을 상실한 자 이렇게. 그래서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자, 4번은요.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죠. 그런데 등기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병한테 팔아먹었죠. 자, 이러면 여기 와봐요. 지금 여기서요,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하고요, 을한테 물건을 인도했는데 을이 미등기죠. 근데 을이 다시 이것을 병한테 넘기고요, 병한테 다시 인도했는데 이 병도 또 미등기죠. 그러면요, 을은 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한테 대금을 지급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사실상 실질적 소유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죠. 그러니까 비록 미등기라고 해서 갑이 을한테 반환 청구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을이 이것을 다시 병한테 팔았죠. 그러면 갑은 병한테는 반환 청구가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병은 을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을이나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틀렸죠. 없다? 이래야지. 5번은요. 갑소유 건물의 을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격려가 되고 병에게 저당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갑은 병을 상대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지금 건물이 누구 거죠? 갑의 거죠. 그러면 을의 저당권 등기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불법이죠.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다는 말이죠. 그러면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또 을로부터 저당권을 이전받은 병의 등기도 뭐다? 무효이죠. 그러니까요, 갑은 어떻게 한다? 병한테 저당권 등기 말소, 을한테 저당권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45번.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항변권 줄고요. 항변권은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 그 다음에 보통 쌍무계약은 대부분 다 유상이죠. 그래서 유상 쌍무계약일 때 인정돼요. 유상 쌍무계약일 때. 알겠죠? 그럼 봐봐요. 교환하고 환매, 임대차, 그 다음에 이 도급, 이건 다 뭐죠? 유상 쌍무계약이죠? 여기 봐봐요. 무상소비됐죠. 무상동그라미. 무상이란 말은 뭐죠? 무상 편무죠. 편무. 그래서 편무계약에는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자, 46번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 교환계약은요 되게 간단한데요. 우리가 이제 교환계약을 약간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환계약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교환계약은 뭐였냐? 매매계약이 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계약의 해제권, 담보책임, 담보책임에 관한 것, 동시행 항변권, 항변권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계약의 해제권 이런 것이요. 자, 한번 볼까요? 갑은 자신의 X토지와 을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교환은 뭐죠?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이죠.
그런데 을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을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 줄고, 그래서 을이 지금 채무 불이행이죠. 을이. 그러면 이때 지체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자, 을은요 병에게 그 또 토지를요, 갑의 토지를 또 매각해가지고, 알겠죠? X토지 갑의 것을요 팔아서 소유권을 이전을 했어. 그런데 그 후에 후발적으로 토지가 수용이 됐어. 이게 중요하죠. 수용 줄고 X토지가 Y토지가 수용. 지금 봐봐, 여기서요 을은 지금 이행을 지체하고 있죠. Y토지를 갑한테 등기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중에 수용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적법이다 그러면 큰일 나. 이때는 지금요 을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중에 이행 지체 중에 수용이 됐죠. 그래서 거기다 써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 불능이 돼.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 불능이라고. 여러분 내가 말했죠. 봐봐, 우리가 위험부담에서 뭘 얘기했어? 내가요 위험부담에서 수용이란 말을 했어. 수용은 법의 적법 절차에 의한 것이니까 그것은 적법이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없다, 불법 행위가 없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을이 지금 갑한테 Y토지를 이전해 줘야 되는데 이전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뭐가 됐어? 수용이 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의 잘못이다? 지금 을의 잘못 중에 수용이 됐죠. 판례가 뭐라 했냐? 이렇게 해서 봐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대상 청구권은 쌍방이 둘 다 잘못이 없을 때 대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게 원칙인데, 채무자의 잘못이 있을 때도 대상 청구권을 인정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요 을이 Y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갑은 이미 을한테 등기해 줬잖아요. X토지 등기해 줬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보상금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됐다. 1번 을은, 갑은요 원래요 아까 내가 말했죠. 채무 이행 불능으로서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행 불능과 이행 거절, 정기행위, 약정해지권 이런 것은 채고할 때, 아니 해지할 때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줄거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래야지. 자, 2번 갑은 을에게 Y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 반환 청구권의 양도로 청구, 여기까지 하는 거와 수용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로 청구, 이것을 대상 청구권, 이런 얘기했죠. 원래 대상 청구는 쌍방이 잘못이 없어야 되지만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도 뭘 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요 Y토지 입장에서 보면은 을이 채무자죠.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Y토지는. 그런데 을이 지금 이행 지체 중에 수용이 됐으니까 이것을 전체로 뭘로 본다? 채무 불이행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은 등기를 해줄 수는 없지만 뭐는 대신 줘야 된다? 보상금을 넘겨야 되겠죠. 아시겠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갑이 을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통상의 손해는 계약 체결 시에 틀렸어. 여러분요 손해 동그라미 통상 손해 줄고, 그것은 채무 불이행 당시 시가, 채무 불이행 당시 시가. 우리가 채무 불이행은 이행 지체, 이행 불능이 있잖아요. 이 채무 불이행의 경우는 채무 불이행 당시의 시가, 이행 지체는 이행 지체, 이행 불능은 이행 불능된 당시의 시가예요. 그러니까 언제죠, 여기요? 이 을은요 갑에게 Y토지를 언제 정확하게 해줄 수 없게 됐죠? 토지가 뭐가 됐을 때? 수용됐을 때, 수용. 거기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당시 시가는 이퀄 수용 당시 시가 상당액이죠. 수용 당시 시가 상당액, 이렇게. 자, 그래서요 3번 틀렸죠? 4번은요 갑이 교환계약을 해제하죠. 그러면 갑은 병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재미있는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잖아요. 교환이고 뭐고 일단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말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 이렇게요. 해지하기 전에는 선악 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돼. 병은요. 해제 후 말소 등기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만 보호돼. 선의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제3자가요. 선의이다 악이다는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일단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니까요. 그래서 갑은 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만약에요 병이 교환계약이 해제된 사실 안후 그랬죠. 그럼 해제된 알았다 그러면 여기 봐봐 어디에요? 1번이에요 지금 2번이에요?
지금 이 무한의 지금 해제된 사실을 안 후 그러면 1번이요, 2번이요? 2번 있잖아요. 해제된 사실을 알았다니까 여기 2번이잖아요. 여기는 누구만 보호돼? 선이만. 근데 여기는 해제된 사실을 안 후 그랬잖아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악이죠. 병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그래서 병은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취득할 수가 없다. 여기 나온 지문들은 사실 여러분들이요 상당히 조금 약간 까다로운 지문들을 지금까지 나올 수 있는 지문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문들 다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알겠죠? 같이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쭉 해제까지 다 해놨으니까요. 아시겠죠? 여기를 지금 얘기하니까 선의만 보호되는데 알았으니까 악이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죠? 자, 47번 주택과 상가죠. 이런 주택과 상가는요 예전에는 주택은 얼마죠? 20분의 1, 상가는요 100분의 9였는데 이제는 다 통합이 됐죠? 얼마로? 100분의 5. 몇 퍼센트? 5%로 통합이 됐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죠. 자, 43번, 48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죠. 줄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혼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문은요 우리 시험에 가장 먼저 나온 거예요.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불법 밀수 줄고요. 저 돈을 대출이죠, 대출. 밀수 자금이죠. 103조 위반이죠. 공익에 위반돼서 무효. 그렇죠? 법정에서 허위 진술 줄고요. 그 다음에 대가로 돈을 주기라는 거 무효죠. 노름빚 줄고요. 노름빚, 변제하기로 변제약정 동그라미. 변제약정은 무효죠. 그래서 쌓아놨어. 뭐라 한다? 이퀄 토지, 양도, 계약도 무효 이렇게. 그러니까 도박빚은 갚을 필요가 없는데요. 토지, 양도, 계약은 무효가 돼. 토지, 양도, 계약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받느냐 받는 용서받는 대가로 왜 용서하는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봐봐요. 자신의 부정행위를 아니 원래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 원래 원문이에요 그대로. 그런데 이러면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자기 부정행위를 용서해? 내가 용서해? 얼마나 좋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출문제 보면은 아마 다 용서하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원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자기가 용서하면은 완전히 이건 개콘 없어졌는데요. 다시 개콘 부활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알겠죠?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그 다음에 줄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평생 동안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이 말이죠. 처가 임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 알겠죠? 평생 동안이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다 이렇게. 됐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요. 자, 49번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이제요 뭐라고 써놨으니까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게 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날짜인지 아니면 그림을 빨리 그려야 되는데요. 사실 그림 그릴 때 약간 힘들죠. 이 정도 문제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일단 다른 문제 일단 풀고 와야 되겠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읽는데 여러분들이 한 문제당 1분인데 이거 읽고 해결할 때 보통 3분이 걸리면 너무 큰 손해잖아요. 알겠죠? 맨 뒤에 문제요. 두 문제가 너무 쉬웠어. 그걸 못 풀게 되면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알겠죠? 일단 풀어보죠. 갑은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소유 주택이에요. 자, 여기 보면요. 여기 을이죠? 을. 그러면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돼요. 병의 저당권 이렇게요. 그래서 그것을 을로부터 2019년 4월 1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인도받고 있다. 누가요? 갑이요? 갑은 임차인이에요. 보증이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 서울이면요. 1억이면 최우선 배제가 되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년 10월 31일 현재까지요. 왜냐하면 지금 2020년 10월 31일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요 시험을 칠 때 항상 현재를 기준할 때는 시험 치는 날짜를 기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10월 31일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언제 했냐면 이 사람이요 2019년 4월 1일이죠.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이렇게요. 2019년 6월 12일 정의 을에 대한 여기 또 정의 나왔네요. 정의 뭐죠? 또 가압류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누가 나왔다? 무가 나왔네요. 무가 또 어떻게 했죠? 2번 저당권. 여러분 이거 봐봐. 2번 저당권 그러면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거 왜 이 사람이 2번이죠?
1, 2, 3, 4번인데 왜 2번이야 이 사람이? 여기 저당권이 1번이고 여기 저당권이 2번이란 말이지 이 사람이 순위가 2번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알겠죠? 학생들 가끔 2번 그러면 이 사람이 2번이니까 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고 1번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이 지금 몇 개째다? 2개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저당권은 원래 우리가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동일한 물건의 손이나 범위나 그 다음에 내용이 동일한 게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여기도 저당권이고 여기도 그냥 저당권이다 그러면요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순위고 여기는 몇 순위다? 2순위다. 2번 저당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은 순위를 달리하면 여러 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2번 저당권이지 이게 여기 2번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됐죠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경매가 됐죠? 그래서 경매대 엑스유트는 A에게 여기 A죠? A가 경락인이죠. 경락인. 그러니까 배당금 얼마다? 2억 얼마다? 3천이죠. 2억 3천이다 이렇게. 그래서 병과 무, 병하고 무, 병이 어디 있어? 병은 1억이고요. A도 1억이고요. A도 1억이고요. 여기는 5천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올 수 있는 이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을 다 지금 설명하면 자 봐. 여기서 이제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1번이 말소 기준권을 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다 소멸해. 다 소멸한단 말은 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자신의 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하거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가압류가 중요해. 가압류하고 저당권하고 이 가압류는 채권을 가압류했죠. 그러니까 가압류 이하의 권리하고는 가압류는 순위가 동등하게 봐. 순위를 동등하게. 알겠죠? 그래서 순위를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2억 3천 중에서 여기서 1억 받아가고 여기 지금 확정일자가 있다고 그랬죠? 전입신고하고 죄송해요. 확정일자란 말이 지금 없네요. 알겠죠? 이 사람이 지금 확정일자 말이 없죠? 그럼 만약에 전입신고가 있으면 소액 임차인이죠. 소액이면은 여기서 얼마를 받는다? 3,700 받아가죠. 남은 돈이 있으면 남은 돈 이 사람 5천 받아가는 게 아니라고. 이 사람이 5천하고 이 사람이 1억이죠. 그 5천과 1억이면 1억 5천이죠. 이 5천과 1억이면 남은 돈을 2대1로 나눠 갖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순위가 동등한데 보통 시험에는 뭐라고 나온다? 무가 정보다 먼저 돈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왜? 가압류는 채권을 가압류하고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단 말이죠. 알겠죠? 그게 아니고 가압류하고 후순위 저당권자가 순위가 동등하게 채권에게 비례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나눠 갖는다. 여기 2대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나눠 갖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됐죠, 지금? 자, 그럼 1번 한번 볼까요? 1번 저당권자는 가압류권자의 우선. 꼭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지 않다고. 무가 정의에 우선하여 줄고 무가 정의에 우선 틀렸다고. 그래서 거기 어떻게 한다? 무와 정은 채권에게 비례해서 무와 정은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 이렇게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은요. 갑이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여기 이제 나왔네. 확정일자 받았죠. 그럼 모두에 있어 우선 변제권이 있죠. 저당권자 병의 우선 그건 아니지. 알겠죠? 아무리 확정일자가 있어도 저당권자보다는 우선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저당권자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 아니지. 보증금 전액이 가지고 얼마? 써 거기다가 서울 만약에 이게 지금 서울이라면 서울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래서 만약 서울시라면 누구보다 여기 봐봐 병보다 우선하여 3,700배당 병보다 우선하여 3,700배당 옆줄 긋고 병 1억 배당 옆줄 긋고 그 다음에요 갑이 1억에 3,700 빼면 얼마 남아있어? 6,300 계산을 하니까 힘들죠. 또 이렇게 또 계산기 또 들어가지고 또 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때요 얼마 받는다? 갑이 얼마? 6,300 이렇게 우선 변제를 받아 순서로. 알겠죠? 그러니까 전액을 병보다 먼저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얼마만 먼저 한다? 3,700만 먼저. 최우선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로 먼저 3,700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야.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먼저니까 저당권 받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나머지 6,300 받고. 이해되셨죠? 그렇게 받아간다. 그 다음에요 3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이런 봐봐요.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어. 이 경매가 되면 병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뭐를 한다? 소멸하죠. 그래서 소멸하기 때문에 갑은요 A에게 주택을 뭐를 해야 돼? 인도하여야 한다. 알겠죠? 이 말의 뜻이 뭐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소멸하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3번은요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의, 했죠? 자, 4번은요 갑이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정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받지 않는데 정보다 우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애매해. 정보다 우선한다는 거, 저기 봐봐. 이게 지금 21회거든요. 21회일 당시에는, 그때는 서울시가 1억이 아니었단 말이죠. 8천인가 밖에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는. 알겠죠? 그러니까는 전국 어디에도 이게 지금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제 하려면은, 여기 서울시라고 박혔으면 딱 좋은데요. 그러면 여기가 정확하게 봐봐요. 여기 뭐죠? 갑이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정에게 우선한다. 정에 우선한다. 만약에 최우선 변제가 서울시라고 해봐. 서울시면은 얼마만 우선한다? 3,700만 우선하고 나머지는 우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게요, 우리 지금으로 현재로 보면 이게 얼마라고 보면 된다? 그때는 1억 그러면은 8천은 넘었으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1억 2천 이런 말이죠. 그럼 1억 2천 그러면 최우선도 해당하지 않고 우선 변제도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우선 변제에 대해서는 여기 봐봐요. 지금 갑이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은 최우선 변제 아니죠? 그럼 우선 변제도 있어, 없어? 없죠. 없죠.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압류보다 우선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5번. 갑은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건 안 되죠. 여기는 갑은요, 경매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1번이죠. 1번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 여기서요,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있으면 배당 요구는 할 수 있죠. 근데 배당 요구는 할 수 있죠. 최우선이면 배당 요구할 수 있죠. 근데 뭐는 안 돼요? 뭐는 안 돼?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정답지는 몇 번으로 나와 있어요? 3번으로 나와 있어요? 3번 나와 있으면 3번 중 옳은 것을 이렇게 돼 있으면 이 4번 보면은 4번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법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정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때 정에 우선하여 변제 그것은 뭐밖에 없어. 뭐밖에? 최우선 변제만. 지금 여기 1억이어도 이것은요 옳다고 볼 수는 없죠. 알겠죠? 여기서 변제받는 것은 전액을 변제받는다 이 말이니까 최우선 변제 3,700만 우선할 수는 있고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나머지 6,300은 우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만약 이것이 보증금이 1억 2천이다. 그러면 21회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2020년 지금 현재를 봤을 때 만약에 1억 2천이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것은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이게 그릴 수 있으면 말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알죠? 그 다음에 특히 뭘 알아야 돼요? 가압류 이하의 권리는 가압류와 동순위에 의해서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을 받는다. 이것을 알면 되죠. 아시겠죠? 자, 50번이요. 틀린 것은요. 1번 피의담보 채권. 이런 봐봐. 피의담보 채권 동그라미. 이것을 주된이죠. 주된 권리. 여기요. 저당권은요. 종된 권리죠. 여러분 주된 권리는 종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2번 일필제 일부. 이런 봐봐. 저당권은요. 뭐죠? 일물 일권이죠. 여기 줄고 일필제 일부 줄고, 그러면 일물 일권지 원칙상 일필제 일부에는 거기다가 용익물권 옆줄 긋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지지전만 설정할 수 있어. 토지의 일부에는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설정할 수 있어. 저당권은 일물 일권이니까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3번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여기 뭐예요?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 근저당권이 붙어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 여기까지를 아까 누가 질문했었는데 쉬는 시간에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이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그 이후에 취득한 자, 그걸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 그 채무를 줄과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 이게 아주 중요해. 우리가 근저당권은 여러분 봐봐. 근저당권은 모두요 채권 최고액하고 실제 채무가 다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요 채무자하고 후순위 올리자. 그럼 채무자하고 후순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자하고 후순위는 어떻게 돼? 이때는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되고, 여기요 제3취득자요. 제3취득자하고 누구하고?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어디 범위에서 변제하죠?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알겠죠? 채권 최고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채무를 변제하는 거예요. 여기는 채권 최고액을 넘지 않으면 실제 채무, 채권 최고액을 넘으면 그 넘는 실제 채무를 변제하는 거예요. 알겠죠? 전액을. 이게 차이가 있죠. 지금 여기는 제3취득자니까 채권 최고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3취득자, 제3자 줄 것이고 제3취득자죠. 여기다 써 물상보증인하고 똑같아. 물상보증인 이렇게. 자, 4번은요. 저당물의 멸실 줄고, 그러면 저당물의 멸실, 멸회공이죠. 멸실, 훼손, 공용징수. 매매대금이나 차임은 안 된다고 그랬어. 멸실, 훼손, 공용징수. 그 다음에 멸실로 인해 받을 금전 동그라미, 그것을 가치적 변형물이죠. 가치적 변형은 뭐죠? 화재보험금이죠. 화재보험금. 그래서 여기 지금 뭘 묻고 있어? 물상대리를 묻고 있죠. 저당물의 소유자, 그 다음에 줄고 지급되기 전, 이 말이 아주 중요해. 지급되기 전이 중요해. 그 다음 뭐가 중요해? 압류가 중요해.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해야 돼. 제3자가 해도 무방하다.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해. 이 말이 또 중요하죠. 이때 압류는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해. 아무튼 압류가 됐죠. 그러면 특정이 됐다 이 말이죠.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물상대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첫 번째, 멸회공, 멸실, 훼손, 공용징수만. 매매대금, 차임은 안 돼. 두 번째, 가치적 변형물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채무자에게 지급하기 전. 네 번째, 압류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4번은 맞죠? 5번,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줄과 물권적 합의 동그라미. 이런 말은 상식이에요. 합의는 뭐죠? 계약이죠? 계약은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돼요. 누구하고?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 그래서 물권적 합의죠?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돼.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물상보증까지 틀렸어. 여기서 당사자 줄거 봐. 양도인 플러스 양수인이에요. 양도인 플러스 양수인. 누구는 필요가 없다?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필요가 없어.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이것도 이 지문도 우리 시험에 하면 두세 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51번 지상권이죠. 1번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줄고. 여러분요, 우리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적용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다? 법정 지상권. 여기 적용돼. 인정될 수 없다. 틀렸어. 적용돼. 또 법정 지상권. 또 뭐라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인정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세 군데에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인정돼. 이러면 좀 봐봐.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무허가 건물하고 미등기는 약간 다르죠. 미등기는 허가는 지금 받았는데 아직 등기를 못하고 있을 때 보통 얘기하죠. 이러한 미등기 건물은 우리가요, 앞으로 장차 등기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뭐를 한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들어가도 그것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죠? 미등기 건물의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 첫 번째, 임차권 등기를 못해. 그럼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부가 있어야지 을구에다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 임차권 등기를 못해.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돼요? 돈 안 주면 경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죠. 일단은요. 원칙적으로는요. 물론 이제 미등기가 돼 있는 것도 경매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주택임차보호법에 보면 판례가 무허가 건물도 인정된다고 돼 있어.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봐봐. 1층하고 2층 건물이 있는데요. 옥상에 옥탑방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옥탑방은요 중축을 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내가 전입신고를 한다. 그럼 구청에서 받아줘 안 받아줘? 주민자치센터에서 아마 전입신고 안 받아줄 거예요. 이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은 우리가요 주택임차보호법상 우리가 모든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다 보호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것은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아요. 알겠죠? 설령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 산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는 조금 어려워. 왜? 뭐를 못하니까 전입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에 살다 그러면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냐? 경매가 되면 거기는 지금 미등기 무허가 주택이죠? 그럼 경락은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일 때는 과연 거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가야 돼. 되도록이면 그런 데는요 전입신고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는 간단하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뭐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따는 것이 아니니까 세 가지가 된다. 법정이상권, 그다음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지상물 매수청권이 인정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자, 2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죠. 왜요?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줄고 존속 기간 동안. 왜요?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은 뭘 한다? 등기하죠. 등기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죠. 그래서 물권은 언제나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요. 지상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돼도 지상권자는 토지의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토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줄고 가반수 동의로도 건물을 건축.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건축 동그라미. 건축을 뭐라 한다? 처분행위. 건축은 처분행위라고 그래.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여기서 봐봐. 과반수의 동의죠. 지분 과반수. 전원의 동의가 아니죠. 전원의 동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적법 건물이다, 불법 건물이다, 불법 건축물이죠. 따라서 건물에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틀렸죠? 3번 안 했나 봐요? 3번.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 줄고요. 자, 분묘기지권 줄고요. 첫 번째 분묘기지권은 중요한 게 등기X예요. 등기를 하지 않아. 왜요? 법정지상권의 일종이니까. 두 번째요. 시효를 취득할 수 있죠? 그런데 맨 끝에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틀렸어. 지료 지급 의무가 없어. 자, 옆줄 묶었어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판례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판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시겠죠? 차이가 있으니까 두 개 비교해야 되겠죠?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하는데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 통행지역권은 시효 취득하는데 지료를 지급해. 그 다음에 통행지역권은 뭐다? 분묘기지권은 등기하지 않죠? 그런데 통행지역권은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또 등기를.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5번. 미등기 건물이죠? 이런 봐봐. 우리가 법정이상권 딱 할 때 미등기 건물은 딱 하나. 미등기 건물은요. 토지하고 미등기 건물을 일괄해서 매수했는데 대지만 등기. 대지만 그러면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 줄고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 그 다음에 줄고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
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 대지만 등기해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등기 여부를 떠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다 지급하고 물건을 인도받으면 등기 여부와 떠나가지고 양수인이 실질적 소유자가 돼. 따라서 양수인이 대지를 등기했으나 건물을 등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건물 자체도 양도인 것이다, 양수인 것이다, 양수인 것이다.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한참 걸리니까 토지와 건물을 양수했다가 양수인 일괄해서 대지만 등기, 딱 암기하라고 그랬죠? 대지만 등기, 법정이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지만 등기, 법정이상권 성립하지 않아. 여기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정이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 2번. 자, 52번.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한은, 이것은 몇 개월이죠?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다. 자, 6개월 또 하나 또 있어. 6개월 또 하나 있어. 어디가 또 6개월이죠? 정답이 뭐 달라요? 정답 잘못됐어, 앞에 거? 여기 몇 번이요? 51번. 2번 맞아? 지상권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저당권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2번이죠? 옳은 것은? 자, 52번은요. 여러분요, 여기 1개월짜리 있고 3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고 1년짜리 있고 이렇게 있죠. 우리는 여기서 오면 여기 6개월은 또 있어. 또 6개월 어디죠? 아니, 여기 지금 여기 비용이니까 6개월이죠, 또.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6개월 또 써. 뭐냐면,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후, 그 다음에 해지 통고.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죠? 그 다음에 해지 통고하죠? 각 당사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죠. 그 다음에요, 봐봐요. 여기 봐봐. 1개월하고 6개월은 또 어디냐면, 임대차. 임대차가 법정 갱신되죠? 1개월 다 써봐. 임대차에다가요, 민법 임대차가 법정 갱신된 후, 민법이 임대차. 민법 임대차가 법정 갱신된 후, 지금 우리가 부동산만 얘기해. 토지나 건물 갱신된 후 임차인이 해지 통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 1개월 점 찍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 6개월 이렇게. 민법이 임대차가 법정 갱신되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아니면 임차인이면 1개월, 임대인이면 6개월 이렇게. 그 다음에 3개월 있죠? 3개월 어디죠? 3개월 어디가 있는데, 어디가 있어? 주택,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차가 법정 갱신, 주택, 상가, 임대차가 법정 갱신, 옆줄 긋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 임대는 안 돼. 오직 임차인만 해지 통고. 몇 개월? 3개월이다. 자, 1년은 뭐죠? 1년은? 1년 어디에 있어? 1년이 또 우리 또 있는데 몇 개? 1년. 상가 존속기간. 그 다음에 또 1년 어디가 있어? 오케이.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 1년이에요. 건물. 그래서 건물 전세권하고요, 주택과 상가 임대차 몇 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 정도만. 3년짜리는요? 3년짜리 소멸시효는 3년짜리가 있어요. 소멸시효. 알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53번은요. 을은 갑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의 동의로도 줄고, 동의 있는 전세차.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게 20일이죠? 여기 20회, 21회 여기서부터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 전에는요, 동의 있는 전세차, 동의 없는 전세차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후부터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애는 두 개가 같이 나온 적이 있어. 동의 있는 것과 동의 없는 것. 알겠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 동의 있는 것보다는 동의 없는 것이 더 잘 나온다. 아시겠죠? 자, 1번. 병이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줄고. 항상 여러분요, 누구의 동의냐? 임대인의 동의예요. 건물의 물건을 부수겠죠?
병은 전대차 종료시 갑에게 매수를 청구. 매수를 청구요. 여기 동이 있는이죠. 동이 있는 전대차에서 이걸 뭐다? 부속했다면 할 때 부속 동그라미. 부속. 그 다음에 여기 부속했다면 맨 끝에 매수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이걸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동이다? 여기 임차인의 동의. 그러면 큰일 나. 임대인의 동이에요. 임대인부터 매수했거나. 알겠죠? 이걸 부속물 매수. 그 다음에 봐봐. 이 부속물 매수는 맨 끝에 써. 동의 없는 경우에는 인정 X. 동의가 없는 전대차죠. 동의 없는 전대차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동의 없는 것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2번. 병이 건물의 부속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했어. 여기 나오죠? 갑의 동의. 갑으로부터 매수. 딱 두 가지예요. 알죠? 그것을 부속물 매수라고 그래. 전세권도 마찬가지죠. 설정자의 동의, 설정자로부터 매수. 그래서 부속물 매수는 그다음 전세권하고요, 임대차에 있단 말이죠. 중요한 키워드는 매수 또는 뭐다? 동의. 이렇게. 병은 전대차 종료 시 병에게 그 매수를 말할 수 있다. 병은 갑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번, 2번 맞고요. 3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줄고 모두 종료. 그럼요,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 줄고요. 반환하지 않고 사용. 그러면 우리가 봐봐. 아무리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그래서 맨 끝에요, 차임 상당 줄고 이것을 사용이익이죠. 이것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아시겠죠? 그런데 봐봐. 여기. 중요한 것은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했는데 지금 반환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있죠. 그것은 적법이에요. 보증금을 반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하고 있죠.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이익은 적법이든 불법이든 사용이익은 다 반환 청구해.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어. 살고 있으면 사용이익이죠. 그러면 차임 상당의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돼. 그런데요, 내가요, 보증금을 반환했는데 이 사람이 집을 못 구해서 지금 점유하고 있어. 그럼 그것을 불법점이라고 그래. 그럼 불법점이니까 불법행위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아시겠죠? 차이가 있어. 자, 그럼 4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했다. 병이 전차인이 갑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한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죠? 일단 병은 을에게 반환하고 을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갑에게 반환하죠. 그럴 필요 뭐 있어? 병이 직접 누구에게 반환할 수 있어? 갑에게 반환할 수 있죠. 그래도 건물 반환 의무로만 한다. 을에 대한 반환 의무로만 한다. 면한다. 맞죠? 5번.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뭘 했어? 좀 동의하고 나서 동의. 무슨 해지라고 그랬어? 합의해지. 합의해지에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해. 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두 가지가 중요해. 봐봐. 동의 있는 전대차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4번, 5번이.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는. 알겠죠? 4번, 5번이 중요해. 먼저 뭐다? 다 끝나면 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반환해야 되는데 병이 직접 임대인 갑에게 반환해도 무방하다. 두 번째, 동의하고 난 후에 갑과 을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 임차권을 합의로 해지해도 병의 전차권은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동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 여기 지금 있죠? 부속물 매수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동의 있는 경우만 있어. 동의 없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우리 시험에 뭐라고 한번 나왔냐? 동의 있는 것은 다 좋아. 그런데 여기를 뭐라고 그랬냐? 을의 갑의 동의가 아니고 을의 동의로도. 을의 동의. 그럼 큰일 난다고. 임차인의 동의 아니라 우리 시험에는 이게 나와가지고 틀린 걸로 돼 있어. 알았죠? 여기는 지금 갑의 동의라고 돼 있죠? 착하게. 그런데 임차인의 동의라고 나온 것이 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임차인의 동의로도 부속 그러면 안 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부속 이렇게 해야 돼. 아시겠죠? 정확하게. 됐죠 지금? 자, 그래서 여기를 53번 이렇게.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